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 박상정입니다. 확실히 두 명의 시어머니 모시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증시, 이 G2죠. 미국 눈치 보느랴 중국 영향받느라 이래저래 힘들기 마련인데요.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은 다소 불안하셨다면 오늘은 그래도 그 불안감이 조금은 덜하실 겁니다. 일단은 급락 흐름은 멈췄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빨간불을 켜고는 있는데 과연 이 가운데서 확신을 가져봐도 될까요? 여러 가지 눈치를 보는 가운데서도 기초 체력, 이 실적만 뒷받침해준다면 더 바랄 게 없을 텐데요. 꾸준히 실적 발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이 활약해줄까요? 이 시간에 함께 힌트 얻어보시면서 종목 고민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시타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증시타파 지금 좀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보니까 상승폭이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상승 탄력이 약간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 넘게 올랐다가 현재는 서서히 좀 상승폭 반납되면서 750선대 테스트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도 지수는 이렇게 오르는데 과연 뭐가 오르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지수는 강보합권이지만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아요. 삼성전자만 돋보이는 흐름 보여주면서 지수를 좀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현재 좀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가운데 삼성전자 홀로 3%나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으로 고민하고 계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실시간 전화 종목 진단 신청은요.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대기하고 있고요. 또 전화 진단 즉석에서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은요. 2128-3388번 전화기 열려 있습니다. 방송 전후에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종목 한 종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포트를 좀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전략이 필요하시는 분들께 또 용이한 상당히 좀 좋은 유익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토마토 홈페이지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아자자 게시판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tv.이토마토.com 들어오시면 됩니다. 간단한 로그인 절차 통해서 또 저희 토마토 TV 이 방송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또 증권통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 주변에 어떤 분께서 좀 상당히 오랜만에 혹은 최근에 지수가 오르면서 이제 슬슬 주식 투자를 좀 해보실까 생각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토마토 TV를 새롭게 접하고 나서 뭔가 이 아프리카 TV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아프리카 TV 컨셉이에요?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해주시던데 사실은 저희 토마토 TV가 거의 시작하는 시점부터 저희가 더 먼저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대화와 함께 또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한 시간 재밌게 꾸려볼 테니까요. 또 즉석에서 제가 또 여러분들의 멘트들 또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한 시간을 좀 꾸려볼게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도 소개를 해드려야죠.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영 운용형님, 오늘은 포트 요리사입니다.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교수 전문가, 마지막으로 메리츠존금증권의 이재유 차장님, 이렇게 세 분이 종목과 포트폴리오 진단으로 수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기대할게요. 오늘 시장 얘기에서는 좀 어떤 게 눈에 띄세요? 여러분들은 또 각자 보고 계시는 종목도 다르고 또 시장의 관심사도 달라서 약간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오랜만에 저는 좀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룹이 있어서 이 시간에 좀 주제로 꼽아왔습니다. 보니까 지금 게시판에서 아직 제가 오늘 주제로 선택한 종목군에 대한 얘기는 아직 올라오고 있지 않은데요. 아마 제가 화두를 딱 던져드리면은 상당히 좀 이야기가 활발하게 펼쳐질 것 같아요. 네, 오늘 롯데그룹주 얘기해 볼 거예요. 사실은 이 롯데그룹주, 이 종목들이 2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황제주들도 많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주식의 가격이 기본적인 절대가가 좀 높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크게 관심 갖지는 않는 종목군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오르긴 오르는데 이것을 좋다라고 마냥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어제 오후에 좀 나온 뉴스입니다. 롯데판 형제의 난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롯데 창업자인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이 해임됐습니다. 그 이면에 가려져 있던 뉴스와 관련해서 지금 좀 주가 흐름도 나타나고 있고요.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형제의 난이라고 표현이 좀 되면서
신격호 전 회장이죠. 지금 해임이 되면서 신동빈 회장 체제로 좀 더 굳어질 거라고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내홍의 흐름이 끊긴 건 아니고요. 여전히 또 불씨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재 좀 지분 구도를 보면은요. 이런 가운데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여기에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대표적으로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롯데쇼핑이 꼽힙니다. 지금 신격호 해임된 이 롯데 총괄의 회장이 롯데제과의 지분을 한 6% 정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장남이죠. 신동주 씨가 4% 정도, 그리고 신동빈 회장이 또 5%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비슷비슷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장 강한 탄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꾸준히 좀 모멘텀을 작용할지, 혹은 반짝 상승에 불과할지, 그리고 전반적인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어떤 뉴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의 가상 시나리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시는 동안에요. 우선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올려주신 종목이요. 수전노님께서 효성 진단 신청해 주셨어요. 14만 4천 원에 이 종목을 사셨고요. 비중이 지금 13%로 들고 계십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좀 이 실적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했었고요. 오늘 장에서는 다소 좀 밀려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효성입니다. 한규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한교수입니다. 자, 효성 진단 의뢰하셨는데요. 주가 참 많이 올랐죠.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효성의 2분기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이미 예상됐던 부분들이고, 또 그러한 어떤 실적에 비한다고 한다면 주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효성과 관련된 호재는 거의 다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스판덱스를 중심으로 한 성장성과 실적 호전이 이루어졌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플리캐논과 관련돼서 약간은 이제 경계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플리캐논이 시장에서 상품화되고 상품화하면서 상당한 실적과 수익성을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효성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강도 높은 실적과 성장성이라고 하는 호재가 주가에 충분히 선 반영이 됐고, 여기서부터 더 상승세를 이어가려면은 더 큰 실적과 더 큰 호재가 나와야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군다나 주가도 많이 오른 데 따른 조정이 슬금슬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기관 투자가의 매물 출회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부분과 외국인 매수가 약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효성을 중심으로 해서 승부를 걸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승부를 걸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약간의 방어적으로 대응해 봐야 될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매수는 유보하시고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요. 일단 기술적 반등이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위치라고도 보여집니다. 기술적 반등이 이미 좀 나타났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 쉽지 않은 상태인데요. 일단 저는 지금 이 구간부터는 좀 물량을 줄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장중에 지금 61선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살짝이라도 반등이 나올 때 저는 좀 물량을 좀 줄이시고 빠져나오시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니까 이제는 거래소 대형주들 호재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전략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소 좀 보수적으로 봐주셨네요. 오늘 토론 주제가 롯데 그룹으로 한번 잡아봤는데 어떤 얘기들 오가고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영화 보는 날님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있네요 라고 또 한 줄 코멘트 해주셨고, 3018번님께서는 이 롯데 그룹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업체들, 지금 상장도 있고 비상장도 있고 또 상장된 업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또 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롯데리아나 롯데월드, 롯데칠성,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관광개발 같은 업체다. 뭐 이렇게 글을 또 코멘트 남겨주셨네요. 즉석떡볶이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지금 싸우면 다 구속시켜야 된다고 저희 어머니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또 주가에 작용하는 면은 조금은 또 다르니까요. 또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지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토론은 계속 이어지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 한번 골라볼까요? 오늘도 종목이 좀 많이 올라오네요. 지금 첫 번째 종목 효성 살펴봤죠. 두 번째로는요, 지금 루트로닉 차례대로 한번 볼까요? 이 종목 현재 3% 가깝게 좀 밀리고 있습니다. 57,700원대 흐름이고요. 오늘 사셨나요? 풀빵공주님. 앞서서도 저희가 우리 풀빵공주님
보유 종목 좀 진단을 해드렸었는데 최근에 사셨나 봐요. 20% 비중으로 담아주셨는데요. 로트로닉 한번 차트도 볼까요? 최근에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약간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기수 전문가님, 로트로닉은 어떻게 보세요? 네, 로트로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서 효성도 그렇고 로트도 그렇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종목군들을 보실 때 주식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서 파는 게 주식의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런데 효성도 그렇고 로트로닉도 그렇고 이미 호재가 다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조정이 시작되고 있는 종목군들인데 그 종목들을 우리가 맨 늦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로트로닉은요, 막연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주가가 어마어마한 주가 폭등세가 나타난 종목입니다. 실적을 본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을 정도로 실적은 안 좋은 상태에서 막연한 레이저 치료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막연하게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종목이에요. 그만큼 거품이 많이 끼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 지금 현재 주가가 단기 쌍봉형 차트 패턴을 만들어내고 직전 저점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어제 기술적 반등세가 살짝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이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끌어낼 만큼 펀더멘탈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펀더멘탈 자체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런 호재들이 주가에 충분하게 선 반영된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우리가 로트로닉 같은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를 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트로닉 힘드시겠습니다만 저는 이 구간 기술적 반등의 폭 자체도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효성과 마찬가지로 소폭이라도 반등이 나올 때 저는 과감하게 물량을 줄이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스피 종목이건 코스닥 종목이건 이미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안 올랐고 소요됐지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바닥권의 종목들이 많습니다. 내지는 눌림목을 주는 종목들이 많죠. 그런 어떤 충분하게 조정을 받고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종목으로 옮겨가는 전략이 좋을 거로 보고 있으니까요. 자, 로트로닉은 역시 마찬가지로 소폭의 반등이 나올 때 과감하게 물량 털고 빠져나오셔서 새로운 성장주, 바닥권의 안전한 종목에 대해서 길목을 잡는 그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방송. 제가 이 본분을 살짝 좀 잃어버리려고 할 때쯤 세미네꺼님께서 이 부분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오늘 처음으로 인사해 주신다고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보기만 보고 또 저만 보고 말았네요. 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또 인사 많이 남겨주시고 확실히 이번 주 들어서 오늘 가장 게시판이 붐빕니다. 어제 그제 약간 좀 조정받으니까 어째야 할 바를 모르시고 뿐만 아니라 또 날씨도 흐리고 하니까 기분도 많이 다운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서서히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살아나면서 게시판도 북적입니다. 원래 집안도요, 이 인적 없이 조용한 것보다는 뭔가 또 여러 명이서 또 부딪히고 살고 또 북적북적하면 사람 사는 냄새도 나고 그렇잖아요. 게시판도 그런 것 같아요.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롯데그룹 얘기가 나오니까 뭐 투자 아이디어를 찾기보다는 좀 집안 싸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8091번님 같은 경우는 롯데가 너무 보수적인 기업이라서 별로 안 좋아하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또르르님께서는 공주들은 얌전히 있는데 왕자들이 늘 문제다고 이 왕자를 몰아내자라고 또 재미난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좀 본 이슈 가운데서 네 맞아요. 702님께서도 롯데그룹은 왠지 눈길이 안 간다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유통주식 수도 작고 거래량도 별로 많지 않아서 그래서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인데요.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용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포트의 요리사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역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딱 5분 응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뭐 정신없었죠. 월요일날, 네. 화요일날 정신없었고 오늘은 조금 한가한데 좀 장이 미지근하니까 그쵸? 재미없는 장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마냥 막 기쁘거나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요. 롯데그룹주가 좀 이슈가 있어요. 이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렇죠. 뭐 형제인 아니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롯데그룹의 지분과 관련된 부분은 지난 3월 달에 한번 시장에서 이슈화된 적이 있었었죠. 아마 3월 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동빈 그룹 회장이 신동빈 그룹 회장이 이제 한일 롯데그룹 회장으로 추대가 좀 되면서 롯데그룹 문제 자체가 좀 잠잠
한 것으로 좀 매개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불거지고 있는 부분 자체가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신동주죠.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장남이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이사 6명을 해임을 했었죠. 신격호 회장과 함께 그러면서 어제 이제 전일 다음 날 곧바로 동생인 신동비 회장이 이제 반격에 나섰죠.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다시 그 총괄 회장이죠. 그렇죠. 신격호 회장을 해임을 하고 이제 명예회장으로 초대를 하면서 다시 뭐 이슈화 좀 되면서 다시 그렇죠. 그 시장에 지금 이슈화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신동빈 회장이 거의 이제 지분적으로 이동이 좀 댕경한 게 있었는데 다시 이제 신격호 회장이 좀까지 나서면서 다시 좀 나서고 있다 가지고 향후 지분 구도가 좀 어떻게 좀 전개가 좀 될지 좀 관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현재 시장에서는 관건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신격호 회장이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고 또 두 형제 간의 지분이 거의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신격호 지금 연세가 상당히 많으시죠. 그분이 어떤 의사를 표명하느냐에 따라서 좀 경영권의 함박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분 자체가 거의 엇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식시장에서 가장 호재 부분 자체가 지분 싸움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롯데그룹이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보수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성장성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주가는 상당히 높지만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들이 대체적으로 쌉니다. 대표적으로 롯데 쇼핑 같은 경우가 주당 순자산 가치가 50만 원짜리거든요. 네. 근데 현재 주가는 20만 원대 중반이죠. 아마 롯데 쇼핑이 상장될 때 30만 원대 상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자체는 거의 지금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던 부분들이 지분 경쟁과 더불어서 롯데그룹 일부 자산 가치에 비해서 싼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으면서 약간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분명히 주식시장에서는 이렇던 형제 간의 지분 싸움 자체는 호재성 요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도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죠. 지금 뭐 금호 쪽도 이런 뉴스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오면은 물론 내부적으로는 그다지 좀 좋은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장기 추세를 가지고 이들 종목들 지켜봐도 될지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지분 관계로 이제 따진다 한다면 조금 전에 엇비슷한 지분 자체가 분명히 호재이지만은 상당히 일본 롯데와 국내 롯데 간의 어떤 지분이 상당히 롯데그룹만큼 지배 구조가 많이 얽혀져 있는 게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렵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롯데그룹의 총괄 롯데홀딩스가 일본 롯데홀딩스가 최대 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에 신격호 회장이 지분 24.7%를 갖고 있는 광윤사라는 회사가 맨 위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부 어떤 그 종목들에 대한 지분 구조를 가지고 투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롯데 쇼핑이라든가 대체적으로 롯데 제과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내수 기반에 있는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자산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관점에서 점진으로 주가 자체는 우상향하는 움직임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네. 롯데 쇼핑 자체가 가장 자산 가치 비해 싸다는 관점에서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약간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롯데 쇼핑이 상장했을 때 30만 원 정도 됐대요. 저는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현재는 또 20몇만 원대, 20만 원대에서 움직임 나타내니까 이 부분 또 이번 이슈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롯데 쇼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좀 롯데 관련해서 이야기가 게시판에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뭐 기업 문화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지금 좀 올려주고 계신데, 네. 3018번님께서 롯데그룹 문제 올바르게 해결되길 바랍니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면요, 포트폴리오 진단을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포트폴리오는 저희가 좀 미리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우선은 어떤 재료들로 꾸려져 있는지 제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금 벽산을 담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은 11,400원에 비중 30%, 다우기술입니다. 3만 원대 초반에서 사셨어요. 3,500원에 비중 30%, 솔보는 만 원에 25% 담아주셨고요. 나머지 현금 15%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종목 주식 그러니까 세 종목으로 좀 구성이 돼 있고 현금 비중 약간 좀 들고 계시는 분인데 최근 들어서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포트입니다. 과연 어떻게 요리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죠.
문효영님 어떤 식단인가요? 예, 일단은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최근에 인기를 맞아요. 그 네. 있는 그런 주식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구미가 당기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인데 그렇지만은 맛있는 종목을 우리가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다 보면 급하게 먹다 보면 속이 완전 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종목들이 좋은 종목을 잘 사셨는데 상당히 높은 시세에 좀 따라 샀다, 급하게 샀다. 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지만은 맛있는 음식도 급하게 먹으면 체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한 줄 포트평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체하지 않게 좀 꼭꼭 씹어서 종목들을 분석해 드릴게요. 보니까 트렌디하다라고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건자재 벽산 있죠, 핀테크 다우 기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삼성 바이오 투자와 관련된 솔본까지 이렇게 또 핫한 종목들 담아주셨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벽산부터 살펴볼게요. 예. 벽산 어디에 놔볼까요? 예, 일단은 벽산, 일단은 뭐 좋은 인기 주식이니까 이쪽에 뭐 양잔피 쪽에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메인 메뉴예요. 그렇죠.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쪽이고 우리 인기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건자재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정부에서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이 좀 발표가 좀 되면서 약간의 투자 심리가 유축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만은 제가 판단하는 건자재 시장 자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자체가 어려운 국면에서 그나마 그래도 향후에 1년, 2년 정도의 어떤 꾸준하게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쪽이 건자재 섹터가 좀 되지 않겠는가. 건자재 섹터 자체는 대체적으로 마감재 성격이고 현재 아파트 분양 자체가 올해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준공이 되는 1년, 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재도 업황이 괜찮지만 1년, 2년 이후에 수요가 더 증가된다는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벽산 같은 경우는 본업 자체가 이제 본래 이제 석고보드라든가 단열재 쪽입니다. 네. 이 단열재 부분 자체가 앞으로 시장이 크게 형성될 가능성이 큰 게 정부에서 이제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이 적용이 좀 되거든요. 향후에 적용이 좀 되는데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재료 자체가 더 추가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민간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2016년도인가요? 어떤 규제 방안 자체 즉 이제 향후에 건축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전제품처럼 에너지 효율 등급이 매겨진다는 거죠. 네. 냉난방 시설 자체를 잘 갖추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벽산의 단열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이제 민간 공공주택에 민간 공공주택 공공 건물에 대해서도 이제 일정 평수를 넘게 되게 되면 의무적으로 에너지 효율화 관리 방안을 적용을 해서 건축물을 지으라는 그런 정책이 나오는 것을 봐서 이 부분 자체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벽산의 어떤 향후의 주력 제품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회사가 벽산 페인트라든가 또 하츠라는 회사가 네. 있죠. 이들 기업들이 다 건자재 섹터와 관련된 자회사들도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겠지만 향후에도 꾸준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이 전반적으로 건자재 관련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 있겠지만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 올해 영업이익 기준에서 400억대고 주당 EPS가 400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 최근에 13,000원까지 갔거든요. 13,000원까지 가면 PER 기준에서 거의 30배가 넘어간 수준이죠. 일단은 제조기업이 30배가 넘어간다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가게 되면 이제 PER이 25배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유 관점은 가능하겠지만 올해 너무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했다는 관점에서 최근에 개인적으로 고점을 돌파하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벽산 같은 경우는 업황이 좋지만 단기적으로 고점 돌파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관점에서 매매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일단은 업황이 좋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10,000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10,000원과 12,500원, 1,500원과 12,500원 사이에서 네. 등락이 전개되고 난 다음에 경기가 추가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모멘텀이 살아난다는 고점 돌파까지 가능하지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은 12,500원 정도에서 비중 축소를 하시고 그다음에 1,500원과 12,500원 정도 사이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는 그런 또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도 좋고요. 업황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자회사까지 매력적인 자회사 지분도 갖고 있고 좋기는 한데 유일한 단점으로 밸류에이션 짚어주셨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건자재 쪽의 대장이 한샘인데 한샘도 한 60배 정도 되잖아요. 뭐 NX나 하츠같이
단기간에 좀 잘 갔던 종목들도 대체로 50배 안팎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30배면은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30배 정도까지는 업황이 괜찮고 전반적으로 지금 다른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 기업들이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30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벽산 같은 경우 저번에 올해보다는 향후에 2년 정도까지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진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30배 정도까지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 좀 봐요. 물론 이제 한샘 같은 경우 최근에 50배까지 넘어간 수준이거든요. 한샘 같은 경우 내년도에 이제 한 30배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한샘 같은 경우 그래도 독점적인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의 어떤 프리미엄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벽산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약간의 할인 요소를 적용한다 한다면 더 재무 내용 자체도 한샘에 비해서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대체적으로 한 30배 정도 내외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고 14,000원 넘어가게 되면 거의 40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13,000원 정도 라인을 일단은 단기적인 고점 라인으로 보고 접근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탄력적인 움직임보다는 뭔가 위 아래쪽으로 좀 막아놓고 이렇게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 권해주셨네요. 두 번째 종목 다우기술입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상당히 좀 탄력이 좋더라고요. 다우기술 이 종목은 어떤 음식일까요? 예, 뭐 다우기술도 일단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겠습니까? 뭐 피자 쪽으로 골고루 피자와 양념 피자 거의 비슷하게 좀 보는데 뭔가 메인 메뉴들의 향연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이쪽에 좀 비교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만한 네. 좀 가치가 있는 주식이죠. 가치가 있는 고급화. 최근에 뭐 가치를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부각이 좀 되면서 제대로 이제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전히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왔지만은 가치 측면에서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는 일단은 다양한 어떤 그런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였었는데 전반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실적 자체, 키움증권 외에는 별다른 어떤 모멘텀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키움증권 가치에다가 키움증권이 또 향후 인터넷 은행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여건이라는 관점에서 또 다우기술이 이렇던 그 플랫폼을 형성하는 데 유리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업무 확장과 관련된 재료가 좀 반영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다가 자회사인 사람인 HR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정보인증인가요 관련 기업들도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면서 자회사들에 대한 가치까지 좀 반영이 좀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예산은 그동안 키움증권에 대한 가치만 반영이 좀 돼서 싸다고 그랬었는데 자회사 실적과 또 다른 인터넷 진출과 관련된 모멘텀까지 확보가 좀 됐다는 그런 또 부분들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주가 좀 많이 떴지만은 현재 이제 주상 순자산 가치 그동안 이제 다우기술 예상할 때는 자회사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가 좀 많이 뜨면서 현재 장부상으로 가치를 본다 한다면 좀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우기술의 현재 장부상의 주당 순자산 가치가 2만 원대인데 만 원대에서는 주가가 쌌지만 지금 이제 3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자산 가치상이 올라왔는데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그 장부 가격 자체가 장부 가격 키움증권의 가치 자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키움증권을 다우기술이 약 1,000만 주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장부상으로서는 1,000억 잡혀져 있습니다. 현재 키움증권의 주가가 거의 7만 원대지 않습니까? 6만 7만 정도 되는데 즉 6, 7천억 정도의 가치인데 현재 장부 가격으로는 1,000억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5천억 정도는 최소한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5천억 정도의 가치를 반영한다 하더라면 주가가 순자산 가치 이상 여전히 주가가 순자산 가치로 따지면 3만 원 이상이 된다는 관점에서 여전히 계산하면 대충 한 4만 원 가까이가 자산 가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3만 원대는 여전히 자회사의 가치 측면에서 싸다는 관점에서 이런 제로 모멘텀과 함께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키움증권 쪽의 지분도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고 이 오른 상승분이 반영이 안 돼 있었는데 다른 자회사들 가치도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다른 자회사들 뭐 사람인 H라든가 한국정보인증 자체는 뭐 비중 자체가 적으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주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가치를 재평가를 받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게 키움증권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이 현재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거의 장부가격을 아직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 한다면 현재 다우기술의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이거든요. 1조 4천억이기 때문에 키움증권하고 똑같네요. 그럴 겁니다. 네. 1조 4천억인데 발행 주수가 4,400만 주니까 아마 주당 순자산이 약 5천억 정도가 키움증권에서만 평가가 안 됐으니까 주당 만 원이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장부 가격으로 다우기술의 현재 지금 장부 가격으로 본다 한다면 BPS가 BPS가
BPS 주당 순자산 가치가 장부상으로 HT에 나와 있는 게 19,000원이거든요. 네. 즉 실질적으로 본다 하더라면 키움증권만 재평가한다 하더라도 거의 3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현재 주가는 딱 키움증권을 감안한 BPS 수준이라는 관점에서 향후에 어떤 성장성까지 감안한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왠지 목표가 높게 해주실 것 같아요. 가격 전략 주시죠? 이거는 일단 좀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꾸준하게 모멘텀도 괜찮고 또 이런 소프트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 주목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38,000원 내외 정도까지는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목표 가격 38,000원까지 보유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싶고 다음부터 주가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뭐 기업 가치는 좀 괜찮다 한다 하더라도 28,000원 정도에서 손절 가격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우기술은 또 넓게 봤습니다. 상방 여력 한 20%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우기술 오늘장에 6%대 오르면서 또 탄력이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 솔본입니다. 최근에 한 차례 좀 단기 급등했던 종목인데요. 마지막으로 좀 식탁에 놔주신다면 어떤 음식도 할까요? 뭐 글쎄요, 썰보는 좀 자산 가치를 고려해서 일단 자장면 쪽으로 좀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뭐 네. 자장면은 제가 좀 안정적으로 꼭 필요한 주식이라고 좀 보고 있는 쪽인데 현재로 봐서는 그래도 좀 안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산 가치가 괜찮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채가 없다는 관점에서 안정성은 있다는 관점에서 좀 비교를 좀 해보고 싶고요. 저는 늘 궁금했던 게 이 종목이 뭐 삼성 바이오 얘기 나오면 오르고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 얘기 나오면 오르고 하는데 정작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딱 설명을 하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사업 하나요? 근데 이 회사는 본래 이제 과거에 새롬 기술이라는 회사를 알고 네. 계신 우리 앵커님은 아마 네. 그 2000년도에 좀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었으면 몰랐을 것 같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예. 나중에 그런 종목이 있었다더라. 뭐 시장에서 그 당시 뭐 현대차만큼 시가총액이 올라갈 정도로 주가가 급등했던 그랬다고. 주식인데 네. 그때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회사가 잘 관리를 한 것도 일부 주식을 좀 그때 IPO 됐으니까 그 투자한 부분 자체 어느 정도 자금 회수하면서 그 자금을 가지고 회사가 자회사를 많이 설립을 했습니다. 네. 거의 20여 개 가까이 자회사거든요. 즉 본업 자체는 회사가 돈 되는 게 없습니다. 돈 되는 거 없는데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썰번 인베스트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자회사가 있는데 그들 자회사를 좀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최근에 들어서는 투자한 부분 자체가 약간의 어떤 성과가 나타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자체는 의료기기 회사인데 그 회사에 대한 기대 가치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그 이 회사를 삼성에서 인수를 하면서 맞아요.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때 이제 그 당시 움직임이 전개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인피니트 헬스케어 자체가 실적 자체는 뚜렷하게 좋아지진 않는데 이제 썰번 인베스트가 조금 이제 벤처 쪽에 투자한 부분 자체가 최근에 삼성그룹 쪽에 일부 병원 쪽에 의료기기를 납품을 하면서 삼성과 관련된 어떤 그 바이오 쪽에 관련 연관돼서 최근에 주가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썰벤 인베스트가 여러 가지 벤처 쪽에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 투자 부분 자체가 최근에 약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이 회사가 1분기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일부 투자 부분 자체가 해소가 좀 되면서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약간 실적 좋아지면서 지분법으로 솔본까지 약간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종목은 그래도 투자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 한다면 충분히 주가가 한 단계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부채가 없거든요. 거의 부채가 무차입이기 때문에 자회사들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종가가 한 단계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미 그런 또 부분 주가 자체가 상당 부분 주가 좀 반영이 좀 됐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고점 근처에 가까이 매수한 것 같은데 일단은 고점 돌파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돌파는 어려워 보이고 그렇지만 최근에 거래량이 좀 살아있고 여전히 그런 어떤 긍정적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점 근처까지는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일단 좀 반등시 매도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9,200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11,000원 정도까지 반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전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 급하게 먹으면 체할 수도 있다라고 앞서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밥상을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뭔가 좀 속도 조절을 하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천천히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도 필요할 것 같아요. 수정 레시피 세워주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요즘 시장 자체가 급하게 따라가면 좀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뭐 코스피 대형주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바이오
오늘 같은 경우도 한미약품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들 따라 산 사람 또 걸렸지 아유,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따라가는 매매 자체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는 지수 자체도 박스권이고 또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바이오 헬스케어라는 관련 종목들은 나름대로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관점에서 무리하게 추경 매수는 좀 자제해야 할 것 같고, 특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 다우기술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시세에서 매수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썰번이라든가 벽산 같은 경우 일단 높게 사셨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손실을 좀 줄이고 나온다는 관점에서 반등시 직전 고점 근처에서 매도하는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고, 너무 급등주의질에서 따라가는 매매 자체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호전 종목들 중심에서 편안하게 좀 매매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급등주보다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내수 성장 섹터 관련 종목 쪽에서 네. 포트를 좀 한두 종목 쪽으로 패미하는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진단 쭉 해드렸는데요. 지금 가격 전략 다시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 벽산부터 짚어보죠. 이 종목 목표 주가는 12,500원 제시했습니다. 손절 라인 10,000원입니다. 그동안에 좀 단기에 강하게 좀 시세를 내서 여기에 따라서 조금은 속도 조절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고요. 다우기술입니다. 좀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고 계신데요. 보유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는 38,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28,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 솔본입니다. 직전 고점까지 이 11,000원까지는 좀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은 이 목표 주가 오면은 좀 매도하자, 매도 의견입니다. 손절 라인은 9,2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수정 레시피 살펴보죠.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솔본과 벽산은요, 직전 고점 근처에서 반등시 매도 의견입니다. 두 종목 모두 다 그래도 일정 부분이지만 수익 내고 마무리 지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안정적인 성장주 위주로의 신규 편입 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론 주제 저희 증시타파 후반전 되니까 후군 좀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지금 롯데 관계자분께서 보시면은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롯데그룹이 이 사회보호 관련된 활동이 있잖아요.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좀 약해서 그래서 그런가 별로 이미지가 안 좋네요. 지금 즉석떡볶이님께서도 사회 공헌 활동 많이 했으면 존경받았을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라고 다소 좀 아쉬움을 표해 주셨습니다. 지금 또 그 밖에도 앞서서 저희가 벽산 살펴봤는데 8091번님께서는 하츠 오늘 파셨다고요? 수익 좀 내셨어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점심시간이니까 지금 북촌 만두, 왕만두국 맛있네요. 또르르님께서 또 점심 메뉴 이렇게 올려주고 계신데 이런 얘기도 모두 환영입니다. 지금 금수버드리님은 또 자장면 얘기해 주시고 계신데 종목 살펴볼게요. 지금 중간중간에 종목이 박혀 있어서요. 지금 좀 살펴보면은요. 먼저 살펴볼 종목이 C큐브입니다. C큐브가 1,5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20%입니다. 1889번님께서 이 종목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사셨나요? 아마 최근에는 매수하자마자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C큐브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 중금증권으로 가볼게요. 이재호 차장님,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어서 CQ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조정 횡보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가는 10,000원을 잠깐 이제 한번 7월달에 깨고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10,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 11,000원대 전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의 어떤 감소라든가 화장품 매출의 어떤 축소 이런 우려감들이 좀 관련주들의 조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한 3개월 이상 충분히 쉬었다라는 측면에서 반등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업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체 그동안에 조정이 길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이제 적어서 반등이 나올 때도 그렇게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진주 광택 해가지고 이제 2분기와 성수율은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고, 또한 이제 화장품 쪽에서 어떤 수요 증가는 지속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탄력적이지 못한 부분은 좀 불만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큰 변동 없이 좀 이제 흘러가다가 상방의 변화를 한번 기다려 볼 만한 위치에는 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으로 이제 매수세 형성되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는 한 이제 13,000원 정도를 일단 1차 목표가
잡으시기 바라겠고 지금 121평선 중심으로 해서 점진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뭐 시장 분위기 악화라든가 동종목도 이제 매몰화되면서 10,000원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손절 라인으로 뭐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CQV였습니다. 종목들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지금 보합을 기록하고 있는 신한지주. 이 종목 지금 현재 4만 원권 초반인데요. 올려주시는 분은 3850님 52,800원에 비중 20%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4만 원대인데 보니까 5만 원대면은 사신 지 한참 되신 것 같아요. 일봉으로도 안 되고 지금 주봉으로 바꿔봐야지 확인이 되네요. 한 지난해 말 정도 일봉 보더라도 사실 들고 계시는 분의 고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속을 썩이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종목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타날까요? 이재우 차장님,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 은행주들 역시 이제 뭐 최근에는 뭐 큰 뭐 힘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뭐 거래소 자체가 지수 자체 좀 조정이고 또 이제 경기 그에 대한 우려감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단순히 저평가 메리트만 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가계 부채 이제 부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 그 매물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요. 특별하게 이제 그 경기 관련 대형주들이 강력하게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 아니란다면은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큰 시세를 보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이제 은행 같은 경우도 새로운 성장론을 좀 찾는 과정들이 나타나야 단기적으로 좀 더 탄력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다만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이제 워낙 뛰어난 쪽이 또 이 은행 업종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매도 자리는 아니죠. 분명히 이제 상승할 때 한번 매도 포인트를 잡아가야 되는데 굳이 더 빠진다 하더라도 은행주에 대해서 이제 손절당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 전환이 언제 진행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의 고민은 지속적으로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9월 10월 이후에는 한 차례 어떤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이제 목표가 자체는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로 크게 가져가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좀 이제 중장기 투자를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에 중간중간에 이제 그 어떤 은행제 매개가 형성된다라면은 5만 원대까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면은 여기 시청자님 매입하신 가격 정도가 될 것 같아요. 52,000원 정도 온다라고 하면 2,000~3,000원 정도 온다라면 그 자리를 강력하게 치고 올라갈 만한 어떤 흐름이라든가 모멘텀은 당분간에 발생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중기 투자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청자님 매수 가격 한 52,000원대까지 이제 보유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지주 짚어봤습니다. 제가 롯데그룹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관심을 안 두고 있었나 봐요. 그동안에 좀 이런저런 얘기들, 좋지 못한 얘기, 좋은 얘기 좀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고 계시고요.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롯데의 껌 있잖아요. CM송 많이 따라했던 기억이 나는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니까 저도 새록새록 그 추억들이 생각이 좀 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종목들 스캘퍼님께서는 롯데 제과 쪽에 과자 지금 점심시간인데 과자 드시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과자 드세요. 저도 과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늘 밥 먹기 전에 과자 먹으면 엄마가 늘 한 소리씩 하셨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주식 얘기 말고요 조금은 좀 가벼운 얘기 세상사는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심심탑합니다. 네, 아마 주식 투자하고요, 이 컴퓨터 혹은 모바일, 인터넷 뱅킹 이런 부분은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점심 식사 하시면서 시세 확인하시는 모습은 이제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매매도 가능하죠. 제가 MTS나 HTS 선전하는 그런 마치 문구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주식 투자 상당히 좀 손쉬워졌고요. 우리 생활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 정보 보안
보안이라든지 우리가 컴퓨터 사양 그리고 그 환경은 제대로 갖춰놔야 할 텐데요. 얼마 전에도 한 증권사의 HTS가 먹통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울상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미리미리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환경이 발달하는 만큼 정보 보안이라든지 해킹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도 좀 부각되고 있어서요. 미리미리 우리가 좀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 왜 드리냐면요. 이 인터넷 환경 가운데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 보통은 우리가 윈도우 7이나 8 아마 요 정도 많이 쓰셨을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딱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윈도우 10이 출시가 됐습니다. 윈도우 10을 까면은 이런 화면으로 좀 바뀔 거라고 해요. 그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 상당히 좀 어두운 길을 좀 걸어왔었는데 이제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공짜로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해서 했다가 괜히 낭패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요. 이 기존에 윈도우 7이나 8 그리고 8.1을 쓰시는 분들은요 1년간 무료로 이 윈도우 10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하실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예약을 하시면 바로는 아니고 선착순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윈도우 10 어떤 부분들이 좀 바뀌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볼게요.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자동차도 뒤에 이렇게 숫자가 붙는 시리즈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윈도우 95 그리고 1998년에 나온 윈도우 98, 윈도우 XP도 있었고요. 윈도우 7 이렇게 숫자 버전으로 출시를 했는데 이번에 윈도우 10은 그 숫자 버전의 출시 마지막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바뀌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요. 가장 좀 이 주식 투자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있잖아요. 윈도우를 깔면은 기본적으로 아마 인터넷 들어가는 관문은 윈도우 익스플로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는 없어집니다. 왜냐면은요, 이 윈도우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 말고도 크롬이나 뭐 파이어폭스 이런 여러 가지 브라우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당히 좀 힘겨워졌었죠. 다른 브라우저와 대비했을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 경쟁력이 좀 없다, 무겁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익스플로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탑재된 게 엣지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엣지에는요, 액티브 X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뱅킹 하셨던 분들은 엣지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다른 버전을 통해서 구동이 되니까 또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인터넷 뱅킹 활용하실 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롭게 바뀐 사항은요. 새로운 인터페이스, 목소리가 담긴다는 건데요. 이 애플의 시리 떠올리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말을 통해서 실행을 하는 음성 명령 기능도 함께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양이 좀 낮은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 운영체제 못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요. 마냥 업그레이드를 무조건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윈도우 10 또 적합한 분들만 좀 활용해 보시면 또 다른 인터넷 세상이 열릴 것 같습니다. 심심타파 짚어봤습니다. 네. 빨리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오늘 아까 전에 게시판에서도 좀 보니까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있죠. 오늘 시초가에 잡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지금 제약바이오 약간 좀 약 오르는 그런 시세가 전반적으로 좀 나는 것 같은데 장 초반에 강하다가 이렇게 대장주들도 좀 밀려나고 여기에다가 약한 종목은 더 약합니다. 경보제약 이 종목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고민하고 계셔서 골라봤어요. 5626님께서 경보제약을 28,000원에 사셨고요. 비중 20% 담아주셨는데 신규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밀리네요. 오늘도 5%대 하락입니다. 과연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재우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단기간에 낙폭이 좀 컸죠. 더더군다나 제약주 중에서도 신규 상장된 제약바이오주는 오늘 반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물 나온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미약품이라든가 한미사이언스가 이제 모질성 재료에도 불구하고 시초가 갭등 나오면서 이제 밀리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약바이오주가
최근 들어서 계속 뭐 6, 7개월 동안 계속 올라왔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그런 시장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다라면은 종목별로 이제 뭐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면 좀 이제 마무리화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높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선별화된 종목군들 위주로만 상승시키는 뭐 그런 제약바이오 흐름이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요. 따라서 경보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어쨌든 신규 상장된 매물 물량 또한 여전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조금 이제 비중을 축소해놓고 다시 한번 재매입을 천천히 기다리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 뭐 싶습니다. 단기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일단 반등을 기다리시되 반등이 그렇다한 25,000원 정도 전후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쪽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보 제약이었습니다. 매수한 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반등 나오면 정리 의견입니다. 새내기주 한 종목 살펴봤으니까요. 하나 더 보죠. 비슷한 새내기주 토니모리입니다. 토니모리가 지금 5만 원대네요. 그때 한참 면세점 이슈 부각되면서 엄청 올랐는데 관심을 끄는 동안에 거의 상승폭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 종목은요. 7270님께서 54,700원에 비중 10% 담아주셨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게 아마 많이 밀려난 이후에 사신 것 같습니다. 현재 기로에 서 있는데요. 좀 더 들고 가볼까요?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좀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재율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매수가 자체가 이제 오늘 매수하셨나요? 뭐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높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이 자리에서 뭐 손절대응하기가 뭐 상당히 이제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매수가 자체가 지금 현재 가격이랑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일단 좀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반 정도 좀 덜어내는 것이었던가라는 뭐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면세점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역시 이제 화장품에 대한 어떤 뭐 기대감들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차후에 이제 또 다시 부각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이제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종목분들에 대한 어떤 매물화 작업들이 최근에 이제 주종을 빌미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한다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뭐 비중을 좀 이제 뭐 다 가져가는 것보다 뭐 일부 정도는 좀 덜어놓고 그리고 차후에 이제 화장품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가 이제 돌아섰을 때 그때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비중이 10% 정도니까 나는 이제 이 종목을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화장품 분위기가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고 다시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다라면 추가 매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매입하셨다라고 하면은 굳이 저는 더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10% 정도 비중은 그냥 물려 있는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뭐 8월 하순기쯤 다시 한번 좋은 매입 기회가 되지 않겠나 뭐 싶은 생각이 들어서 10% 비중이 크게 부담이 안 된다면은 그대로 이제 보유한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뭐 그런 말씀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시장 얘기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는 동안에 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요. 오늘 급락입니다. IMF 쪽에서요. 우리 이 원화에 대해서 지나치게 지금 좀 평가 절하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 8원 이상 급락합니다. 특히나 현재 저점 낮추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시장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내일 이 시간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놀러 오는 거 잊지 마세요.